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스코어는요 1대1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자의 적용 여부. 사자, 이 단어 어디서 나왔나요 여러분? 대리에서 나왔죠. 대리와 구별돼야 되는 것. 대리는 의사결정을 다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신분권이죠. 그 말은 본인이 한 의사결정, 이거를 가령 편지로 문서로 보내게 된다. 이미 적어진 거 가져다 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게 되면 가서 말로 하는 사람,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심부름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적용 여부가 1대1이 돼가지고요, 적용되는 것 또는 인정되는 것,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시험에서 복대리에 관한 규정. 복대리인은 어떻습니까? 자본,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굽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리고 가령 123조 2항을 보게 되면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규정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자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죠. 아예 대리인이 아니니까. 네, 요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그 해설해 보시면 첫 번째,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들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 말이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게 아니라 사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돼서도 안 되고요, 적용될 수도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스코어도요 1대1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요건 여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착오와 이제 사기에 있어서요, 착오 같은 경우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여러분?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해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해당 판례는 무효인 가압류 사건이었죠.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가 있더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효인 가압류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례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착오 취소가 이제 안 되는 그러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착오의 성립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붙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기. 그러면 이제 사기꾼, 기망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럴 때 사기라는 제도는 결국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러한 것들은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만약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또는 위법한 간섭이 있었다면요,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사기 취소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래서 따라서 사기에서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자, 해설 한번 봐보시면, 그 요건이다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중요 부분이 착오가 아니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되고, 아래 이제 기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결국 사기 취소 제도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그 암기 코드가 나와 있는데 결국 전부 다 스코어는 2대 1이고요. 2대 1이고. 그래서 남단공의 강대사는 누구를 좋아한다? 신가수를 좋아한다. 그래서 암기 코드 남단공의 강대사는 2대 1, 2대 1 신가수를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고요. 각각이 2대 1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제 남단공 요 부분이 뭐냐? 107조 즉 비진입 표시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 경우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이때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다음 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적용 또는 준용이 안 되는 것 남단 공법행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지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은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리의사는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유효. 그런데 그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무효.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채무 면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죽을 병에 걸린 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런 의사는 없이 그냥 편히 가라라는 차원에서 너 채무를 면제해 줄게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유효. 그런데 진이 아님을 친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남단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대사가 나오겠고 강대사는 107조 해당 여부. 그 말은 비진입 표시냐 아니냐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박에 증여 대출 명의되어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는 말은 증여 의사가 있다. 또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대출 명의되어 가령 친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계약서를 썼다. 채무 명의를 빌려줬다. 이때는 판례가 채무 부담의 진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있으니까 이건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해당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사직의사 없이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강대사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첫 번째, 강박에 의한 증여.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다음 대출 명의되어 또는 채무 명의되어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을 하였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죠. 아니니까 그대로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뒷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자, 만약 이 부분이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면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비진입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을은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그래서 그 자기 명의로 체결된 대출금,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사례는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비진이 표시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지시한 사용자는 알았다고 범위 상당하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직원 제출 또는 퇴직 처리는 결과적으로는 유효무효 무효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당공의 강대사 요 부분이 맞춰졌고요. 그다음 누구를 좋아한다? 신가수를 좋아한다. 신가수를 좋아한다. 네, 그 부분은 점유 취득시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득시효 대항 여부.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다음에 또는 대항. 같은 말이니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신가수 이렇게 적어주면 됐습니다. 신은 누구냐? 명의 신탁자. 가는 누구냐? 완성 전에 가등기했다가 완성 후에 뭐 한 사람? 번등기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와 대비되는 판례로서 명의 수탁자. 그런데 요 부분은요 미출 판례입니다. 다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명의 신탁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자. 다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을이 이때 점유를 개시해가지고요 현재까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때가 20년입니다. 20년.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완성 후 등기 전에 이렇게 병으로 변동이 되었다. 변동이 되면 대항할 수가 없는데, 취득시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완성 후 등기 전 소유자 변동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 두 사람. 그래서 병이 명의 신탁자인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성 전에 병이 가등기를 했다가 완성되고 나서 등기 전에 이렇게 본등기를 한 경우,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병이 명의 수탁자다. 그러면은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자,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언제든지요 이 명의신탁을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의 해지권을 대위 행사해가지고 요거 해지해버리고 말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수탁자가 요 을한테 가령 소유권을 주장해 온다. 그러면 을은 요 병 수탁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또는 병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여기 신탁자에서 을, 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병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가 판례 자체는요, 방금 우리가 이거 적었던 것처럼 시효 완성자 을은 명의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 시험이고, 예전에 우리 23회에서는 지금 여기는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시효 완성자 을이 주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대로 판례 사안인데 우리 23회 시험에서는 주어를 바꿔가지고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을이 병한테 예를 들어서 야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하게 되면 병이 주어가 되면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바꾸게 되면 결론도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주어가 되냐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23회 시험에서는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도 나왔으니까 여기만 조금 연습을 해 주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봐보십시오. 신가수에서 신,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늦기가 된 경우, 그럼 지금 병이 명의신탁자라는 겁니다.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에 판례 표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어가 시효 완성자. 그런데 아래에 우리 기출 틀린 지문은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주어가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이때는 대항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느냐, 요 결론이 바뀌게 된다는 거 조금만 신경 쓰시고 이해를 한번 해주시고 연습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다음 밑에는 신가수에서 가.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1에서 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명의 수탁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자, 급빨래 봐보십시오.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경우라면 이 병이 지금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이 제3자가.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서는 병이 되겠고 이 사람이 지금 명의수탁자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명의자, 즉 신탁자로서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점유 시효 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 명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여기 신탁자는 언제든지 이거를 해지를 하고 나한테 등기 넘겨라 하고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을은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 해제해가지고 갑 앞으로 등기해놓고 갑으로부터 등기받아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3자가 즉 병, 명의수탁자가 지한테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가수에서 수, 요 사안은 미출입니다. 미출. 그런데 여기 신, 여기가 기출, 반복 기출된 사안이니까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풋볼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